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투자 베테랑에게 듣는다로 오늘 이 시간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 상품 전략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빅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예상했던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마쳤는데 장중 동향을 보자면 코스피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탄력을 키웠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뭐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한 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4월 달, 5월 달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6월 달 금통위가 없었으니까 네. 이번이 이제 7월 달이 5월 달에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회의였는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고요. 이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세 차례 연속도. 그래서 이례적으로 금리를 좀 빠르게 한국은행도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유는 자명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역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6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물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과제로 지금 부각이 됐고, 이런 요인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 한 175bp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6월 FOMC에서 점도표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연말까지 175bp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책금리 밴드 상당 기준으로는 한 3.5% 정도가 네. 그 수준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국은행 역시 이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앞으로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회의가 남아 있는데 네. 3번 모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총재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다음번부터는 금리 인상 폭을 25bp씩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는 한 75bp 정도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시장이 많이 예상을 해왔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책금리 3.5%, 우리나라 정책금리 한 3%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면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전제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조금씩 안정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과 달리 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책금리의 어떤 그 레벨 자체도 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연준 정책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3.5가 아니라 4%가 되게 된다면 네. 한국은행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번에는 향후에는 빅스텝을 이제 배제한다라고 시사를 좀 했지만 추가적인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건은 또 물가가 앞으로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의미 있는 반등을 찾기는 어려워요. 며칠 반등하면서 예. 베어마켓 랠리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때마다 또 시장을 실망시키면서 시장은 다시금 하락하면서 2,300선 주변에서 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어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네. 한데, 일단 한 저점 대비 한 10% 정도 오르는 거를 흔히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6월 달에 낙폭이 아주 컸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6월 한 달간 13% 넘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1년 하락률이 한 13%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미국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는 5월 달 8.6에서 이번 달은 8.8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 지난달하고 이번 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은 5월 달 물가가 생각보다는 약간 둔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상을 깨고 물가가 오히려 급등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는 미국 쪽 발표 이후에는 뭐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요번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 달이 5월 달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6월 달 오늘 발표될 물가지수 결과가 비록 5월 달보다 높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뭐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네.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정도 수준의 물가 레벨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반등을 조금 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물가가 뭐 잡혔고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반등 차원의 관점에서 이 정도로 접근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9%만 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9자 앞에 숫자가 이제 8에서 9로 바뀌면 그러면 조금 패닉이 오겠죠. 예, 그러면 예. 좀 약간 곤란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조금은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 공매도 금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가 단행됐던 것이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20년에 맞습니다. 코스피가 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했을 때인데 예,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공매도 그 당시에 금지 조치가 행해졌을 한 주에는 예. 추가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진바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를 수 있겠다. 뭐 매크로 변수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예. 대로 그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다가 지난해 5월 달에 재개가 됐죠. 네. 재개되고 뭐 전면 재개는 아닙니다. 부분 재개가 됐었는데 일단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가 공급 요인이고 그 매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수급 측면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수급에서 공급 요인, 즉 그 순매도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지난해 2020년도 3월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던 2021년도 5월달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바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기간의 주가 상승을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아니면 글로벌 그건 주식 그래요. 시장이 맞아요. 올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공매도 말고 다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상당히 강력해서 주가가 네. 오른 건지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펀더멘털 요인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주가에 아직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 전격적으로 금지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바로 회복 국면 또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외국인이 지금 18개월 만에 순회수로 전환을 했다. 이런 예.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좀 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주식 시장 하면 외국인 매매라고 하면 이제 순매수, 순매도를 그렇죠. 이렇게 유가증권에서 사고 파는. 예.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으면 사가는 게 더 많으면 순매수고, 그다음에 매도가 더 많아지면 이제 순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최근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네.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왔었는데, 요번에 순회수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약간 익숙하지는 않으실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매가 우리나라 그 채권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 있고 매도하는 거 있고 여기서 순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해지는 것은 채권 시장에 네. 더해지는 거는 만기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이제 가져가게 될 때 상환 받아서 이제 가져가게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만기 상환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합칩니다. 만기 상환을 받아가서 이거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개를 합쳐서 이거를 순투자라고 표현을 하게 네.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면 순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거네요. 맞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걸 이제 찾아갔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그 6월 달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회수를 기록한 거는
만기 상환이 급증을 했습니다. 11조 원 정도의 만기 상환이 있었고요. 채권 시장 내에서 매수 매도는 한 10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부분이 한 9천억 원 정도의 순회수가 이제 기록이 된 거고, 만기 상환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찾아갔다라는 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채권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작용할 수 있는데, 약간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7월 현재 외국인들의 채권 시장 쪽의 매수 매도를 보게 되면 지금 7월 지금 현재 중순 정도인데 여전히 3조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셀코리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것은 상당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네. 한미금리 역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외국인 이탈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과거에 역전이 안 됐던 경우보다는 됐던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겠죠. 굳이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6월에 워낙에 낙폭이 컸던 우리 시장 아주 뭐 강력한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한 7, 8%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승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사야 할지, 혹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할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낙폭이 컸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회복 시도를 좀 빠르게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기술적 성격을 갖는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물가랑 그다음에 통화 정책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진정됐다 또는 해소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불안정성은 조금 더 3분기 중에 이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반등 이후에 다시 재하락하면서 저점을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반등할 때 일정 부분은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도, 왜냐하면 조금 시장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재매수하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해나가는 전략도 좀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 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